뉴욕주 5개 지역이 오늘부터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2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소규모 식당 재활성화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법원 내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이클 에스퍼 국방장관이 인종차별 철폐 시위에 대한 주 방위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토를 명령했습니다. 105세의 김상년 할머니가 코로나19를 극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위대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기리는 거리 이름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룹 BTS가 Black Lives Matter 캠페인에 $100만 기부한 데 이어 전 세계 아미들도 기부 동참에 나서며 24시간 만에 $100만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 5개 지역이 오늘부터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업스테이트 지역인 핑거레이크, 모호크 밸리, 서던 티어, 노스 카운티, 센트럴 뉴욕이 경제 정상화 3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오늘부터 식당 실내 영업이 허용됩니다. 실내 영업은 최대 고객 수용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되며 각 테이블의 간격이 최소 6피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네일 살론과 일부 스파 서비스, 타투와 피어싱샵, 마사지, 태닝샵, 왁싱샵 등 개인 관리업소 등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코 피어싱과 얼굴 마사지, 페이셜 케어, 입술이나 코 왁싱 등과 함께 사우나와 스팀룸의 스파 서비스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내 수영장과 놀이터 등의 시설은 각 지방정부 재량에 따라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 재개와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 최근 변화와 더불어 재유행 조짐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10,000명대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오르면서 사흘 동안 2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한때 4만 명 정도까지 치솟다가 증가세가 둔화해 10,000명대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자료 집계단체인 코비드 추적 프로젝트는 21개 주에서 최근 7일 신규 확진자 평균치가 이전 평균치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약 6주에 걸친 봉쇄령이 해제된 아리조나주는 하루 평균 400건에 이르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주 초 1일 평균 1,000건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1,000명을 넘겼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달 25일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가 42% 폭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해 휴스턴 당국은 봉쇄령, 재개 조치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역 병원의 환자 급증으로 인한 부담을 대비해 임시 의료시설로 개조한 축구 경기장을 개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외에도 유타, 뉴멕시코 등에서 지난 한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40% 증가했으며 플로리다,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지난 한 주간 신규 사례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알러지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면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도 바이러스 확산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영향을 받은 식당과 실직 직원을 지원하는 식당 재활성화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업소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빌 데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규모 식당 구제를 위해 300만 달러 규모의 직원급여 보호 지원급을 투입해 식당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원급여 보호 지원금은 소자본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식당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27여 곳에 100개 식당을 우선으로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를 시작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최소 6주 동안 시급 $20를 받게 될 식당 점원 1,000명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원금은 뉴욕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욕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무료 식사를 제공하거나 음식값을 낮춘 식당을 선별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업소는 신청 시 직원급여 관련 타임카드, 국세청 I-9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지난 8일 셧다운 78일 만에 1단계 경제 정상화를 시행했습니다. 1단계 정상화 조치로 최대 40만 명이 일터로 복귀할 것을 추산했지만 경제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게들은 흑인 사망 사건과 관련 항의, 약탈, 방화 시위 여파로 여전히 굳게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식당 재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식당들이 재영업을 시작해 여행객들로 붐비던 뉴욕시의 예전 모습을 되찾고 다시 시장 경제가 부활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그동안 이민세관 단속국이 법원에 출석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해온 가운데 뉴욕주 법원 내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욕주 법원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관행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맨하탄의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IC가 뉴욕주 법원 내와 주변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뉴욕주 당국은 증언을 위해 출석한 사람이 잡혀가는 돌발 사태로 증언 절차가 취소되는 등 지장을 초래했다며 IC의 이 같은 단속이 법원의 재판 절차를 방해한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이번 소송은 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주정부와 단속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간의 갈등입니다.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 검사장은 IC의 이 같은 관행은 범죄 신고, 소송 제기, 목격자 증언 등을 주저하게 하는 등 법 집행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라코프 판사는 IC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두 번째 연방 판사가 됐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인종차별 철폐 시위에 대한 주 방위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사후 검토를 명령했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검토 보고서가 주 방위군의 훈련, 무장, 조직, 운용, 배치, 모병을 포함한 사안들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일 수도 있어 일각에서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에스퍼 장관의 지시가 군이 지난 1일 워싱턴 DC에서 저공 비행을 통해 시위대를 위협했던 주 방위군 헬리콥터 조종사를 조사하는 와중에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군 동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주정부가 너무 약하게 대응한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동원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자신이 직접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 동문이 국방부 지도부가 인종차별 항의 시위 국면에서 헌법 정신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에스퍼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기자회견 직후 보여주기식 기념사진 촬영에 동행하면서 이들이 군 정치화에 일조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 육사 동무는 에스퍼 장관의 맹목적인 복종과 군 정치화를 문제 삼으며 고위직에 재직하는 동문이 의무와 명예,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에는 특히 고령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의 한 요양원에서 10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한 한인 김상연 할머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정부 에이틴타운에 위치한 한인이 운영하는 은비 요양원에 머물던 1915년생 105세 김상연 할머니는 지난 4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로 받은 지 2개월 만인 최근 원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걸어요. 작은 체구의 김 할머니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으로 고열과 함께 식사를 거부해 전문의들의 특별 간호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3번의 코로나19 테스트를 거친 후 드디어 4번째 테스트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내에서 할머니를 간호하던 직원들과 입주한 노인들은 할머니의 완치를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빛 요양원의 최고령 입주자이신 김상현 할머니가 이번에 코로나를 잘 이겨내셨습니다. 요양원 전체 한 50% 정도가 이번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하셨고요.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들 적극적으로 보살펴 드렸고요. 식사에 중점을 두었어요. 매일 보리차와 죽을 드렸고요. 그것도 잘 안 드시는 날에는 엔슈어와 같은 영양 우유, 주스 등을 드리며 일회용 그릇 같은 거를 사용해서 감염 예방 규칙을 다 지켜서 그렇게 보살펴 드렸고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가족분들 방문이 안 되니까 사람이 그립고 또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머리를 빗겨드리면 눈빛이 참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좋아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할머니를 매우 방문했던 교회 목사님과 봉사자들이 오지 않게 되자 할머니는 불안해했지만 플로리다에 있는 딸과의 화상 채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했다고 간호사들은 전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력을 회복하신 김 할머니는 코로나가 뭔데라고 하시며 주변의 웃음을 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살아 뭐래. 잘 먹고 그러면 오래 사는데 네. 아이, 오래살아 뭐래. 김상현 할머니는 이 요양원 입주자로 15년째 생활을 하고 있는 최고령자로 간호사들과 요양원 관계자들은 김 할머니를 그란마로 부르고 있으며 할머니의 극복 소식은 큰 보람과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정점인 시기에 뉴욕에서 102세 소피어 라포스 할머니가 코로나19를 극복한 최고령자였지만 이제 105세 김상연 할머니가 코로나를 극복한 최고령자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가 미 전역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의 동상을 잇따라 훼손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시위대들은 거리 이름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15일째 계속된 가운데 어제 뉴욕의 시위대들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의 장군이었던 스톤워 잭슨과 로버트 일리 스트리트 이름을 바꿀 것을 요구하며 행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관계자에게 브루클린 지역에 있는 이들 장군의 이름을 제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흑인인 제이 필립 텀슨 부시장도 드블라시오 시장의 제거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텀슨 부시장은 리 장군의 농장에서 일했던 흑인 노예의 후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맨해튼 콜럼버스 서클에 있는 콜럼버스의 동상도 철거하고 거리 이름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 정복을 위해 아메리칸 인디안을 억압하고 대량 학살한 역사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역사학자인 셰릴 그린버그는 역사는 보존되어야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자와 같은 존재를 존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콜럼버스는 억압의 상징이 아니며 그의 동상은 뉴욕 발전에 기여한 이탈리아계 미국인에 대한 감사 표시의 심볼이라며 동상 철거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그룹 BTS와 소속사가 흑인 인권 운동 Black Lives Matter 캠페인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BTS 팬 아미들도 기부 동참에 나서며 24시간 만에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블랙 라이브즈 매터 캠페인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전 세계 아미들은 우리도 100만 달러를 모금하자는 뜻의 매천 밀리언 해시태그를 전파하며 더 적극적으로 기부에 나섰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이 운영하는 소액 기부 프로젝트 원인한 아미에 따르면 전 세계 아미 팬 3만 7천 명의 기부로 24시간 만에 100만 달러의 뜻깊은 모금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운동에 기부한 100만 달러 금액은 인종차별 반대운동단체인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시민자유연합 등 시민단체 등 14곳에 기부됐습니다. 이에 흑인 인권운동 캠페인 측은 방탄소년단의 기부가 흑인 생명을 위해 소중히 쓰여질 것이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각 나라의 주요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방탄소년단과 아미들의 기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BBC는 팬덤에 대해 재조명하면서 BTS의 팬들은 적극적인 헌신으로 유명하다, 온라인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아미들의 놀라운 기부 행렬은 음악 팬덤의 힘이 지구적 규모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UN에서 진행된 UN 아동기금 청년 아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에 참석해 스스로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연설로 전 세계 아미 팬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을 감동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인종차별 시위가 확대됐을 때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나, 당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국립엘러지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연방정부가 제약사의 실험용 백신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7월에 모더나와 8월에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와 9월에 존슨앤존슨과 각각 시험용 백신에 대한 제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상 임상시험은 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에즈버리 파크 타운의회는 15일부터 지역 내 식당을 대상으로 5개 영업은 물론 매장 정원에 25% 이하만 입장하는 조건으로 실내 영업도 허용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웨인타운 정부는 오는 18일과 19일 지역 내 고등학교 2곳의 졸업식을 야외에서 잇따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뉴저지 주립과 카운티 공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차장의 50%만 개방하는 등 입장 인원 제한을 했지만 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완전 개방이 결정됐습니다. 다만 주정부는 공원 이용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으며 공원 내 화장실 등 실내 시설에 입장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약탈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긴급 보조금 프로그램에 시그니처 뱅크가 75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 업소당 최대 $10,000씩을 지원하며 매장을 수리하고 보안 시스템이나 잠금 장치 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연간 수입이 $150만 달러 미만의 사업체나 소수민족, 여성 소유 사업체 등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Creative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에서 BTS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한국의 K-팝 스타들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뿌듯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